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45%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검증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권 일대 복합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이문 차량기지 복합 개발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가 철도 차량기지 용지를 활용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수서 차량기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전세 대출 금리 인상도 주춤하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세입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와는 다르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그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가 최고점에 올랐다라는 신호로 보고 앞으로 하락세는 좀 주춤하고 그리고 거래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처럼 정말 주택시장에 온기가 불어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날이 많이 온화해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따뜻한 바람이 조금씩은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하는 날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많이들 돈다고 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금리가 더 안정화되고 하향 안정화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온기가 돌면서 이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설 거라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돌아선다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회복세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전략도 새롭게 짜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략도 짜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대표님께서 금리가 계속 오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나에게만 맞는 좀 방송에서는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운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먼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을 다 못 해드리는데요. 저하고 1:1로 만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앞으로 금리가 안정화된다면은 당연히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나의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또 투자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이 시장이 조금 빠르게 변할 건데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이들 이 투자 수요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지역 이런 지역 중에서 안정적으로 이 투자 가치가 나오고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는 지금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겠죠. 하지만 언제나 이 재개발 투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좀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계획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좀 계획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1대1 계획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대1 대면 상담 충분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그 일산의 그 주염역 근처에요. 네, 강선 6단지 금호 한양 아파트 48평형을 네, 좀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산지는 한 10년 좀 넘었는데 네. 이 아파트 가격이 한 9억까지 좀 오르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매도해야 될지 아,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좀 반등을 좀 기다려야 할지 좀 궁금해서 좀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요즘 시세가 조금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주염역 근처에 일산 강선 6단지 금호 한양 아파트 48평형 향후 전망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강선마을 6단지라고 하셨죠? 네네, 예, 지금 현재 이거를 보유 중이신 거고 거주하고 계시고 예,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9억까지 갔다가 조금 지금 한 7억 중반, 8억까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예.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이거 뭐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은 매도하고 전세로 갔다가 네. 다시 살까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정확히 좀 생각이 좀 많아요, 좀요. 그럼 더 떨어진 전망에 따라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좀 매도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전략 이걸 고민하고 계시네요. 예, 예.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당분간은 더 보유하셔도 돼요. 네. 자, 지금 시청자분 최근에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일산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부터 이게 일산 지역 자체가 조금 신도시로서 살기는 좋은데 가격이 정말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예, 예. 그나마 이 일산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마도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예, 2년, 예. 3년 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자, 근데 이 2년 전, 3년 전에는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에 안 오른 지역이 없었어요. 다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시청자분이 뭐 9억대 후반 이렇게까지 올랐었잖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예. 최근에 또 작년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많이들 줄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을 찍고 조금 하락하니까 네. 하락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살균 좋은데, 최근에 예. 2월 달에 또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뭐가 그렇죠, 발표가 예. 됐냐면은 노후 택지지구를 개발한다는 일명 어떻게 얘기하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자,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제 명칭은 지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5개 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 예. 지역 자체를 시범지구로 정해가지고 이 지역 중에 시범지구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복합적인 상업지역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을 개발한다는 이런 개발 계획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일산도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 일기 신도시에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안 그래도 일기 신도시는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이 단지들 혜택을 많이 받는 단지들인데 여기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조금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아니면 역세권 개발 이것들의 장점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일기 신도시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개발 압력을 많이 받았었는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네네. 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은 최고 9억 이상 찍었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 네. 신도시 특별법이 나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예. 자, 벌써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반기 안에는 어떠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시범 단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조금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매도하고 좀 향후 상황을 지켜볼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일기신도시 특별법 또는 일기신도시 특별법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갈아타는 전략을 짜신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서요. 일기신도시 네네. 특별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마스터 플랜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시범단지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시세가 조금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고민이 깊어지셨던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보유 전략 쪽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구로구 고척동 한일 UNI에 지금 실거주 중인데요. 네. 이거를 매도 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네. 이제 목동 학군이 있는 신정동 빌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떨까 해서요. 네, 말씀 주신 건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구로 고척동의 한일 UNI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학군 문제 때문에 이제 이사를 고민하시는데 그럼 목동으로 지금 빌라 다세대로 이사를 고민한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네. 보셨던 다세대가 이름이 있었나요? 그냥 신정동 빌라요. 신정동에 그냥 다른 거 가보시진 않았고 그냥 그 지역에 다세대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그냥 고민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래도 좀 지역을 따라서 다세대로 이동을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의 견해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고척동에 있는 한일 UNI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학군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애들 학군 때문에? 고민 중이다. 네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게 지금 학군이라고 했는데 신정동 학군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적으로 신정동에는 뭐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자, 한일 UNI를 매도하고 지금 현재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한일 UNI는 아파트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현재 옮기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네. 다세대 주택으로 옮기는 거를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옮기는 거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 학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거라면은 굳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가 다세대 주택으로 매수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네. 한일 UNI 전세 가격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이거 전세 주시고 자, 신정동에서도 이제 목동학군 보려면 신정동에서도 목동학군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임대로 들어가는 게 더 나으신 선택 같아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만약에 뭐 신정동 지역에서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뭐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은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저는 갈아타는 것 자체는 찬성이겠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좋으니까. 근데 신정동 자체가 그렇게 모아타운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렇게 이루어질 만한 그런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전하는 거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학군을 굳이 이제 학군 때문에 옮기시는 거잖아요. 네. 자, 학군 때문에 옮기시는 거라면은 이거를 그냥 임대 주시고 전세 주시고 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목동에도 조금 신정동 말고도요. 조금 이제 목동 신시가지 쪽으로 내려가면은 목동 단지들 주변에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나홀로 아파트들 자체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단지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다세대 주택보다는 나홀로 아파트가 더 나으니까 그런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 나홀로 아파트로 그냥 이사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굳이 다세대를 보지 마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예, 목동 신시가지 쪽에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그쪽으로 매매보다는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임대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나으신 선택일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주와 좀 투자 목적을 분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군이라는 거주 목적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세대를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임대 놓으시고 또 내가 임대로 거주하는 방법도 함께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해결해 볼까요? 여기가 저기 망우 3동 네, 모아타운 지역이에요. 네, 그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네, 설명회 끝났는데 네, 저는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신축이지 한 5년 됐는데 거의 감정평가액으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망우 3동에 그러니까 5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 네. 지역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설명회에 다녀오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찬성해야 하냐 반대해야 하냐 이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으로 봐서는 찬성한다고 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네, 감정평가액으로서 네.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소득 없이 참여해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죠.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정확하게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망우 3동 망우 3동 517에 49호. 517에 49호. 이 예,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좀 임대소득도 얻고 계시는데 이거를 예.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 좀 내가 감당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예.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고 예. 그러면 어떤 거를 찬성하고 어떤 거를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찬성은 했어요. 예. 찬성은 했는데 과연 그게 내가 옳은 판단인지 몰라가지고 네네네. 아니 이제 우선은 내가 대지가 70평이거든요. 대지가 70평이요? 대지 신건평이 150평인데 예. 그 감정가액으로서 그거를
전세입자 내주고 네. 뭐 전세금 보증금이 한 7억 5천 정도 돼요. 네. 그거를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적자 안 보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죠?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예, 예. 그 지금 현재 지금 뭐 이 모아타운 여기 세입자들을 내보낼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물론 감정평가액으로 나오면 뭐 그거야 뭐 내보내는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돈 가지고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건지 제가 이해를 내가 못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부채가 안 들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예,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7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게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됐을 때 시청자분의 권리가액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받아갖고 세입자 내보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예, 자, 지금 현재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예, 예. 여기 설명이 지정되지는 않은 끝났어요. 지역이에요. 면목동은 지정된 걸로 예. 따지면은 여기 빼고 다 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냐 마냐 이거에 따른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가신 것 같고 예, 일단은 만약에 이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네, 진행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대지가 70평이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 대지가 70평이면은 시청자분한테는 손해예요. 손해요? 예,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시청자분이 이거 팔려고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매도한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분은 여기서 거래되는 실제 예. 거래되는 거래 금액으로 예. 이게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예, 예. 실거래가입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내 권리가액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내 권리가액이 나오면 시청자분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고시가하고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기준이 예, 되는 거는 공시가격이요. 공시가에 뭐 비료율도 곱해주고 뭐 하긴 했는데 예, 기준이 되는 건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아, 그러면은 그래서- 시청자분 내가 실제 되는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대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지가 크면 클수록 내가 권리가액 자체가 실제 예. 거래된 금액보다는 작게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한테 시청자분한테 손해예요, 아니면 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점이 뭐냐면은 예, 우리 시청자분 다가구라고 했잖아요. 예, 예, 다가구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은 실제적으로 입주권이 조합원 입주권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다세대였어요. 예. 다세대면 이제 지분이 다세대였으면 많죠. 이제 예. 지분이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세대 수만큼 입주권이 예,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시청자분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 선정이 된다 그러면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손해다 이거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조기 지역이 예.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아타운 선정되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맞거나 그렇게 아니, 이제 하셔야 될 거예요. 매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권리 산정 기일이 옛날하고 틀려서 고시로 10월 27일 이후는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거는 신속통합이고 모아타운은 틀려요. 모아타운은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가 않았잖아요, 아직. 예, 예. 예, 선정되지가 않았으면은 다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예. 모아타운 선정되기 전에만 소유권 이전이 되면 돼요.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 모아타운, 신속통합, 뭐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3080 권리산정 기준이 다 틀려요. 예, 그렇죠. 일괄적으로 뭐 10월 달이네, 21년 10월 달이네, 아니면은 뭐 6월 달이네 이런 거 너무 혼동되지 마세요. 아니 그 서울시 고시로 보니까 그러니까 10월 2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안 자체가 됐어도. 그래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모아타운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분 쪽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개발이 되기 전에 예. 매도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거나 예. 아니면은 선정이 되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방법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을 예.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매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매도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매도 전략을 새롭게 짜셔야죠. 자, 보세요. 가격이 높게 내놓으면은 안 팔리겠죠. 매도가 쉽지 그렇죠, 않겠죠. 예. 자, 예. 시장에서 매도가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책정해서 매도 전략을 짜셔야지 매도가 될까요?라고 물어본다면은 가격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예. 대지라든가 대지 70평이라고 했잖아요. 예. 대지 모양이라든가 평수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도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재산이 손해 보지 않고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조건적인 감사합니다. 찬성은 시청자분한테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정말 잘 주셨죠. 이 모아타운으로 개발되는 방식이 모든 분들에게 다 수익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선정되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나 신축 중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정말 이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 하지만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죠. 전문가와 함께 그 계획 좀 차근차근 세워볼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인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권리산정 기준일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 신속통합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지역에서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재개발 지역 아니면은 또는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자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재개발 투자처 아니면 재건축 투자처들을 조금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방법,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명칭이 다른 투자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정보들이 좀 혼용돼서 시중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 바탕에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개별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 지금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 명성아파트 22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도 안 오르는 것 같고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네. 향후 전망도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데 광진구 네. 자양 명성 아파트 22평형 아무래도 이 나홀로 아파트라는 단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사를 가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자양동에 있는 명성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예, 명성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고민하시는 게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 고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네, 예,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홀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상승은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좀 지도를 넓게 볼게요.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자양동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자, 여기 자양 3동이란 지역하고 그다음에 자양 1동하고 자양 2동으로 나눠지는데 이 자양 1동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이런 개발 계획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개발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들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 자체는 대부분 아파트가 없어요. 네,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아파트 또는 우리 시청자분처럼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보유하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네. 작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역이 여기 명성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자양 2동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양동에 대한 개발 플랜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자양동 중에서는 자양 4동이라든가 자양 3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양 1동이나 2동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매도하고 나면은 또 아파트를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아니면 자양동 지역에서 아파트를 갈 수가 없어요. 가격대가. 아니면 네. 금액을 많이 보태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안타깝지만 가격이 안 올라가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탄다고 하고 아니면은 같은 자양동 지역에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그래도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잖아요. 자양동 지역이. 네, 거주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자양 2동 아니면 자양 1동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시고 여기가 가격이 오르려면은 그런 개발 계획들 자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그렇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좀 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낫습니다. 안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비교한다면은 아파트가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을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가야 하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앞으로 개발 호재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보유 전략, 거주 전략 세워보시면서 또 마음 흔들리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인천 서구에 네.
그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2017년인가 매수를 했었는데 네. 요게 조금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어.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건지. 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이 아파트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주 중이에요. 거주 중이신 아파트고 예. 말씀 주신 게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아파트 말씀 주셨고 네, 매수 네. 시기는 2017년도인데 지금 네. 계속 좀 살아봐도 괜찮을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금 좀 한번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건지 맞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루원시티에 있는 대성 베르힐 아파트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거주하고 계신 거고. 예. 자, 2017년도에 아까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지금 거주 중이시고 네. 지금 고민하는 게 지금 향후 전망 이게 궁금하신 거고 전망에 네. 따라서 뭐 갈아타기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자, 당분간은 또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시청자 2017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매수하시고 가격 이렇게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죠. 예. 근데 이제 예. 최근에 뭐 이렇게 가격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하락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예. 가격이 임대 가격도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네. 근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팔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고 네.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또 고민을 하게 돼요. 뭘 고민하냐면은 내가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다려야지. 이런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하고 나면은. 네. 예, 매수를 못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인천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잖아요. 핵심이 되는 지역. 예. 그게 어디냐면은 뭐 송도라고 아니면 그렇죠. 청라라든가 여기 가정지구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청라 바로 앞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또는 금리의 영향 이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나중에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보세요. 송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정지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 가치 자체는 좋아요. 송도도 그렇고 여기 청라도 그렇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여기 두 개 지역 자체가 향후에 개발이 완성이 된다면 신도시 자체가 완성이 된다면은 예.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인 거는 맞아요. 근데 예. 현재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어찌됐든 일시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하락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거에 지금 현재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어차피 인천에서 간다면은 송도나 청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똑같잖아요. 더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 사요. 매수를 못 해요. 자,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여기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지하철역도 가깝고 앞으로 또 지하철 7호선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지하철 7호선 들어오면은 서울까지 접근하는데 한 20-30분이면 또 서울 접근도 가능해요. 괜찮죠. 예. 예, 인천 지역에 이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청라나 가정지구는 이 7호선 연장선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근데 7호선이 연장이 되려면 좀 시간은 걸리잖아요. 예. 앞으로 한 4-5년은 더 있어야 되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예. 좀 길게 보시고 청라는 아직도 개발이 완성이 된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좀 느긋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나쁜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네. 예, 그러니까 조금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보유하시면서 길게 보고 가지고 가신다면은 반드시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대표님 혹시 인천 영종에 예. 그 한양 수자님도 제가 투자 목적으로 좀 갖고는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라도 여기도 좀 전망을 좀 어떻게 좀 영종도예요. 네. 영종도 하늘도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게 좋지만 자, 네. 영종도 하늘도시는 투자 목적으으로 네. 하신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종도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기 송도나 아니면은 청라나 여기 가정지구하고는 틀리게 하늘도시 자체, 영종도 하늘도시 자체는 네. 뭐 개발 계획이 많아요. 거기도 네. 뭐 카지노가 설립이 된다는 계획, 뭐 이런 그렇죠. 국제도시가 설립된다는 계획, 그다음에 국제학교 들어선다는 계획. 근데 이 계획들 자체가 정말 계획이에요. 이 아, 계획이 네.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맞아요. 오래됐어요. 예, 근데 실행이 되는 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도시 자체가 과거에 분양했을 때 분양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가격 자체도 매매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아, 전세 가격도 안 오르지 매매 가격도 안 오르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영종도 하늘도시를 가지고 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런가요? 매도하시고 예. 인천 지역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서울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투자의 전략을 좀 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자,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자 의견 드렸지만 투자는 지금 한번 좀 갈아타기 해봐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영종도에 있는 투자 물건은 한번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검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그 명일동에 솔베뉴라고 네.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지금 강남이나 송파로 가고 싶은데 아. 가도 될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강동 명일동에 솔베뉴 네네. 아파트를 매도하고 상급지로 한번 좀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강남이나 송파를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한번 가지고 계신 자금과 함께 이사를 해볼 만한지 하나하나 네. 따져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솔베뉴를 보유하고 있는 거세요? 네, 지금 예.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네. 보유하고 네, 있고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 네. 예, 지금 그러면은 고민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이거 솔베뉴를 매도하시고 강남이나 송파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고민하시는 거세요? 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유 자금이요? 예. 일단 있긴 있는데 네. 거기 상태 봐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네. 자, 여유 자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갈아타는 것 자체는 찬성이에요. 네. 예, 갈아타기는 찬성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솔베뉴 아파트 자체가 네. 나쁜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자, 강동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많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강동 사구다. 네. 아니, 강남 사구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도 어떻게 보면 강남 사구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만큼 강동구 지역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네. 솔베뉴 뭐 재건축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철 역세권이고 신축 아파트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상담 주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하락했어요. 최고점 네. 대비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갈아타는 시점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강동구 명일 솔베뉴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네.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솔베뉴 자체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네. 최고가 대비해서 떨어졌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디예요? 송파잖아요. 그렇죠. 네. 예, 송파는 어때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떨어진 가격으로 보면은 네. 많이 떨어진 데는 뭐 6, 7억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요. 음. 그러면은 가격 하락폭이 한 6, 7억 정도 떨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네네. 지금 현재 예전에 여기 솔베뉴하고 송파 지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엘리트라고 봤을 때 뭐 에스라든가 리센츠나 트리지움 이 아파트들이 강남에서는 아니 송파에서는 그래도 대장주 아파트잖아요. 네. 이걸로 봤을 때 가격이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네. 가격이 자 솔베뉴 자체는 한 2, 3억밖에 안 떨어졌고 리센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솔베뉴를 매도하시고 송파에 리센츠로 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금액을 한 2, 3억 이 정도만 보태면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금액을 많이 보탰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는 것 자체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송파가 그렇고 강남으로 가신다 그러면 강남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강남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솔베뉴 매도하시고 네. 송파로 갈 건지 아니면 강남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지금 갈아타는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솔베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상승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일동에 있는 솔베뉴,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잠실에 있는 리센츠라든가 엘스라든가 이 두 개 중에 어떤 아파트를 더 쳐줄까요? 잠실입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잠실을 더 쳐줍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잠실이 더 많이 상승하겠죠. 네. 예, 그러면은 시청자분 지금 입장에서는 잠실이 됐든 아니면은 강남이 됐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에 따라서 네네. 이 송파로 갈지 아니면은 강남으로 갈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유 자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송파에서는 이 대장이 되는 가격을 이끌고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스라든가 리센츠라, 예? 트리지움이라든가. 네.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도 뭐 역삼동이라든가 대치동 이런 지역들 가가지고 갈아타시면은 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지금 시점에선 갈아타는 거 좋은 선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강동 지역도 계속해서 좀 호재도 있는 만큼 또 강남 4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곳에 거주하고 계신 건 맞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만한 좋은 시기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내가 여유 자금을 얼마나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넉넉하시다면 강남 쪽으로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송파 쪽으로라도 갈아타기 해볼 만하다. 하지만 조언 조금 드렸습니다. 갈아타기 하실 때는 대장주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매도 계획 세우시고 그 다음 이사갈 아파트 결정하시면서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두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투자 이야기는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길게 나누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리 늘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좀 긴 이야기, 내 자산 얼마나 가지고 있고 투자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계획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1대1 개별 상담 안내 좀 자세히 도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인데요.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 해드리고 고민 해결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저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진행하면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 특히나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갈아타는 시점이라든가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은지 이런 재테크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짜드릴 거고요. 또 투자에 있어서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금리가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면서 또 다른 부동산 시장에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시장은 어떠한 투자 시장이 가장 투자 가치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략 그리고 갈아타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해보시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어떠한 지역들이 이러한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좋은지 이런 부분도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명히 재개발 투자를 해두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지만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전문가와 함께 내 자산 더 불릴 수 있는 방법 체계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대1 개별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대1 개별 실청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